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네. 오늘 녹화를 하고 나서요. 제가 지금 방향을 조금씩 이제 수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일 제가 녹화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영상이 좋은 영상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제가 일하는 거랑 같이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매일 올리는 것에 조금 효율적이지 않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올리고 나면은 일주일에 매일 올리는 영상보다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 그리고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내용들이 있을 때 영상을 남겨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보시는 내용들 중에 오늘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기술에 관련돼서 제가 이 모습이 뭔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럴 때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매매를 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럴 때 3일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특히나 앞에 있는 이 부분과 여기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게 옳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 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이 종목들도 왜 여기에서 분명히 올라왔을 때 충분히 이슈라든지 내용들을 보고 나서 매수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조금 올라 있는 가격이라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잘 시청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 지금 장구는 많이 꺾여 있죠? 네. 많이 꺾여 있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할 거는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또 복구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매매를 하면 복구가 되고 어떻게 매매를 하면 손해가 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아래와 같고요. 종목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작전을 세워둔 상태로 일단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일단 이 종목들을 매매를 했던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추매를 해야 될 것들 위치가 되었을 때 일단 추매를 했고요. 애니능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매할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와서 저는 추매를 했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매수 추매를 여기서 했습니다. 상보라는 종목은 추매는 하지는 않았고요. 과거에 매매를 했었다가 조금 저랑은 좀 성격이 안 맞는 매매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잡고서 매매를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상보는 혼자 올라간 종목이 아니고요. 다른 종목 태경 BK라는 종목이랑 같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태경 BK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종목을 하나로 일단 줄여놓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카 같은 경우는 손절하는 금액대를 저는 여기에 밑에 있는 이 자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았을 때 우선 홀딩하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고,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종목은 과거에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이 있죠. CQ센이라는 종목도 있었고요. 이 종목의 움직임을 생각해보면 아래로 내려왔을 때 한번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을 해봤습니다.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큰 금액이 아닌 상태에서 한번 접근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외에 지금 스펙 종목이 가장 핫했었죠. 최근에 가장 핫할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 교보 14호 스펙인데, 오늘 이 종목을 일단 매매를 저는 했었고, 매매한 위치가 조금은 아쉬웠고 매매가 좀 아까운 그런 상황이 흘러갔는데,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던 거를 접근을 해보고 연습을 해서 결과치를 얻은 것에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매매하는 종목들은 이 종목에다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와이즈버드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결국엔 스레드라는 새로운 그런 메타의 새로운 뭐랄까요,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투상이 생겼는데 와이즈버즈랑 플레이디라는 종목이 투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이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총 3가지 정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일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를 할 예정이고, 이렇게 상한가 다음에 하루 이틀 이제 움직이는 것 사이에서 움직임에서 수익을 내는 것 하나, 그리고 이틀 사이 움직일 때 최대 3일까지의 모습을 보고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3일선은 어느 정도 지켜주는,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즉 관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접근하는 거 하나, 그리고 11선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아침에 일찍 내려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매수를 하는 것,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방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들은 매수를 하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 외에 사이드 종목으로는 유신이라는 종목이 지금 등장을 했고, 오늘 이 종목을 저는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여기까지 상승을 했을 때 시장에서는 3부 토건이 주도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거래대금도 8천억에 8,900억이니까 9천억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이 여기와 그리고 하나기술 그 종목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고, 여기서 어떻게 매매 결정을 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의 흐름은 한번 상승을 했고요. 눌렸죠. 그리고 나서 11선을 이탈했지만 11선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때의 모습도 꼭 기억을 하시면, 눌리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어쩔 때 매수를 해야 될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고민했었던 포인트가 있었고, 저는 여기 이 양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들어올릴 때 이때에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매수를 다시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연습 멤버도 좀 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이제 풀어낸 그런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제 이 과정에서 매수했던 것도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매매를 하다가 조금 사실은 눌리길 바랬었는데 여기까지 눌리지 않고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또 추가가 됐었죠. 우크라이나의 그런 지난번 무너졌던 댐 그런 수리하는 것과 관련돼서, 재건하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이미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윤석열 대표의 그런 대표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더욱더 상승하는 힘이 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11선 매매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직 카운팅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한 종목이 어떠한 이슈로 상승을 했었고 상승한 후에 눌린다면, 눌리고 나서 11선 근처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 날 근처에 앞뒷날 정도에는 그 뉴스가 새롭게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는지 등장하지 않는지를 매일 아침 혹은 그날 저녁에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뉴스가 등장하게 되면 오늘 혹은 내일 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같이 하시면 매매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이 있는데,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했었어야 됐을까에 대한 답을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거래 대금이 등장을 합니다.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등장하는 그런 종목이 나와야 되고요. 양봉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선은 없을 겁니다. 이 녹색, 자주색, 검색 선은 없으실 건데, 이 선에 대한 제가 신뢰도가 좀 더 높아지면 나중에 뭐 언급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선 여기에서 강한 거래대금이 나왔고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검은색 선 보이시나요? 이 얇은 검은색 선은 3일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3일선을 얼만큼 회복을 잘 해주느냐, 종가상으로 이 상한가 혹은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 종가를 넘어서는 3일선 위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넘어서는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이 저점이 생깁니다. 그날 저점이 생겼을 텐데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교해서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의 여기 저점을 지금 이탈하고 나니까 지키지 않고 밑에까지 무너졌죠. 가온치수도 마찬가지로 3일선도 넘어가지도 않았고 여기 저점을 이탈을 해버리는 상황이 나오니까 오늘 또 강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 여기에 충분히 이제 지켜졌죠.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기가 더 어려워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손절하는 폭이 여기까지 떨어지니까요. 대신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을 때 손절하는 거는 뭐 종가 대비로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를 깨뜨리지 않게 되면 이어서 상승을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코언테크라는 종목은 어떨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루 이틀 되었을 때 3일선도 이탈을 이미 해놓은 상황이고 저점도 그 다음날 깨게 되면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덕신한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3일선은 지켜줬고 저점이 만들어졌지만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아래쪽까지 더 많이 꺾였다가 그나마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 아진산업은 완전 정석적인 모양이죠. 여기를 이제 거래대금 밑이 상승을 했고 3일선도 지켜줬고 저점을 이탈하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 관리를 받고 있고 이 종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보이시죠? 하나기술을 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것들이 보이실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충분히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고 하루 이틀 되었을 때에 3일선 위에서 놀고 있고 이 저점을 지켜준다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난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이고요. 3일선을 회복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복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여기 저점을 계속해서 지켜준 상황이고요. 저점을 여기서 지키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3일선을 회복을 해버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상승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게 되면 이날 이후에 1월 13일 이후에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엄청나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고, 심지어 이때 가격이 4만 약 1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가격에 비해서 약 50%까지 올라온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상한가 종목을 하나 보여드렸었죠. 삼부토건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에 놓여져 있는 여기 3일선과 그리고 양봉으로 3일선을 지탱을 하고 있는 이 종목에 있어서 여기 종가도 일단 지키고 있죠. 상한가의 종가를 지키고 있고 양봉들의 종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지키지는 못했지만 여기서는 넘어선 상황이 되었죠.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신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여기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많죠. 애니 능률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저점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보는 아직까지는 깨뜨리지는 않았지만, 그쵸? 여기 종가를 깨뜨리지는 않았고 여기 저가를 일단 이미 깨뜨린 그런 상황은 됐습니다. 네, STL픽도 이제 흔히 잘 보실 거예요. 이렇게 매매를 하시게 되면 결국엔 동은아나텍과 같은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종가를 지켜주고 3일선을 잠깐 물어서 멈추긴 했지만 종가를 지켜준 데의 의미를 조금 둔다면 변형으로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수익 내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루닛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3일선을 지켜주고 있고, 그쵸? 3일선을 여기 지키는 양봉에다가 저점이 있는데 이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이 이제 훨씬 더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관점으로 당연히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저점이 있죠? 이날의 저점, 3일선을 계속 한번 지탱하고 올라간 이 저점은 매우 중요한 저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차피 낮은 종목을 사서 같은 수익률로 빠져나오는 거나 높은 가격에 그 돈을 사서 더 높은 가격에 빠져나오는 거나 어떤 게 더 나올지 고민하신다면 이미 이렇게 이슈가 붙어 있고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려면 계속해서 갈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요. 저는 제가 영상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매매를 잘 하는 것들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비효율적으로 녹화를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녹화도 하면서 제가 제 일도 하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영상만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제가 실수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아실 텐데 솔직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댓글이라든지 다른 그런 소통 창구가 이제 잘 운영이 되거나 어쨌든 제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녹화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또 매매를 하고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챙겨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